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단양에서 국가 수학기관령을 발표하면서 진화대원들이 야간 스피드를 보냈습니다. 박찬학 기자, 먼저 전남 단양 산불 진화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5시간 기준 분화율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48헥타르가량, 낮은 하던, 그러니까 불길의 길이는 400m 정도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관계장국은 주민 380여 명을 마을회관이나 복지센터 등 안전한 곳으로 선제 대피시켰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전남 광양 옥포면 주택입니다. 불씨는 강풍을 타고 금세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해가 지면서 헬기가 철수하고 화재 현장에 강한 바람까지 불자 소방청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생력제연에 나섰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되는데요. 산림청구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료소에 비해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첫 야간 산불 화성 파악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람도 다소간 잦아들다가 불길 확산세도 어느 정도 꺾인 만큼 관계당국은 곧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밤사이에 부산 기장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고요. 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자점 삼강리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공장 전체로 확대된 뒤 인근 야산까지 넘어갔습니다. 부산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일대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 초기 불은 빠르게 번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저녁 8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밤 10시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새벽까지도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산림청도 새벽 4시 반부터 산불 1단계를 발령해 대응 중입니다. 현재 진화율은 65%에 머무르고 있고요. 산불 영향 면적은 11헥타르입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요. 기장군은 산불이 번지면서 연합터널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인근 리조트 투숙객 등을 대피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한 합의틀이 마련됐다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무덤을 쓰지는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년 만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직접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10분이 넘는 연설에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유럽 한복판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며 그린란드 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풍부한 페트롤과 매장된 그린란드는 적국인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적 총지라며 북미 대륙의 일부이자 우리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진 않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But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 say, oh, good.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나토 내부 무력 충돌에 대한 미국 내 우려와 유럽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북극 전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의 그린란드 획득에 선택권이 있다면서도 반대한다면
United States goes up, you follow. It's really become a staple.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석유 회사들의 진출로 베네수엘라는 앞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I believe they're at a point now where they can come together and get a deal done. And if they don't, they're stupid. That goes for both of them.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서는 가자지구 평화보상 2단계의 핵심 절차인 무장해제를 압박하며 3주일의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For the next 2 or 3 days, certainly over the next 3 weeks, whether or not they're going to do it. If they don't do it, they'll be blown away very quickly. 현재 유럽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유럽 국가들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정책을 따른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혼수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이상입니다. 트럼프가 곳곳에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돌아다니는 건 국제사회만이 아니죠. 국내에서는 훨씬 더 심합니다. 트럼프가 리사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한 사건은 경제의 상식 가운데 상식인 중앙은행 독립성을 정면 부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들은 공개 구두 변론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쿡 이사의 유임에 무게를 뒀습니다. 뉴욕에서 이슬균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서류 조작을 이유로 리사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한 사건의 구두 변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산산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수고 없이 결정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역시 쿡 이사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는 게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증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 이상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재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리적 혹은 제롬 파월 의장을 2시간에 걸친 변론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성사